이번에는 그 블렌더의 이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아웃라이너는 개념은 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가 여기 리스트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하는 거는 이 씬이 오브젝트가 씬 내의 오브젝트가 개수가 많아졌을 때 이제 요거를 그 빠르게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씬 관리가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렌더를 할 때 그 레이어를 나눠서 합성을 위해서 이제 따로따로 이 레이어를 해가지고 뭐 렌더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에디터가 되겠습니다. 이 에디터가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블렌더의 씬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한눈에 좀 개춘 구조가 보여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개춘 구조를 임의로 이제 만들 수도 있죠. 보시면은 이렇게 큐브를 선택을 하면 큐브 1, 큐브, 그리고 큐브 2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거가 지금 요 콜렉션이라는 그 소위 그 파일 뭐 윈도우즈의 파일 익스플로러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콜렉션이라는 이 폴더 개념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크게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거나 뭐 오브젝트를 관리하거나 지우거나 뭐 그 만약에 패런팅이 되어 있다면은 그 오브젝트의 상하 계층을 한꺼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이 있고요. 다른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콜렉션을 만들어서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이 콜렉션들을 관리하는 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 대략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제가 미리 디폴트 큐브를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3개가 있죠.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아웃라이너에서 뭐 이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편의상 제가 큐브를 RGB 큐브로 색깔도 좀 바꿔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맨 먼저 R 큐브라고 할게요. 큐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RGB니까 G 큐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루 큐브니까 B 큐브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3개로 이렇게 바꿔놨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예, 그 시각적으로 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요거를 메쉬라는 하위 폴더나 아니면 큐브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콜렉션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씬 콜렉션에서 이쪽 맨 구석에 요 버튼을 누르면은 콜렉션이 새로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요대로 끌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이제 컬렉션 2라는 곳에 그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큐브대로 그 RGB 큐브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뭐 요 라이트 오브젝트는 내가 라이트 오브젝트대로 따로 만들어 놓겠다 할 때 아까 요거 버튼 누르는 거는 보여드렸으니까 저 여기서 단축키로 아웃라이너 그 마우스 포인트가 위에 가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C키를 누르시면은 컬렉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뭐 라이트로 바꾸고 복수형이니까 S로 하겠죠. S형으로 놓겠습니다. 라이트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선택해서 이제 이렇게 라이트 폴더 안에 넣으면은 뭐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거 그 윈도우즈에서 파일 관리를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예. 모양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을 수도 있고요. 펼 수도 있죠. 이 앞에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뷰포 요거 좀 바꿔놓겠습니다. 요거 이제 큐브니까요. 네, 큐브 잘못 썼죠? 자, 큐브라고 요것도 복수를 하겠습니다. 큐브즈죠. 큐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요게 뷰포트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뷰포트 안에서도 물론 블렌더는 단축키 천국이니까요. 뷰포트 안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네, 뷰포트에서 이제 뭐 스피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UV 스피어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디 생겼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죠. 여기서 똑같이 그 넘버패드에 피어리어드 키, 그러니까 마침표, 그러니까 델 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고기를 딱 누르시면은 그 스피어가 지금 현재 선택된 이 콜렉션 안에 생긴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큐브 컬렉션 안에 스피어를 넣기에는 뭔가 맞지가 않죠. 이걸 관리를 위해서 맨 위에 최상위 폴더인 그러니까 신 컬렉션에다가 넣겠습니다. 이렇게 신 컬렉션 안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루트의 컬렉션에 스피어 1, 스피어 2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프로퍼티 뷰에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찍으면은 여기 이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요. 한번 바꿔볼까요? 이번엔 좀 다르게 바꿔볼까요? RGB로 했으니까 R스피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름 바뀐 거를 아실 수 있죠.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이거는 프로퍼티 뷰인데 제가 그 따로 프로퍼티 뷰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좀 빠른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벌써 이렇게 익숙해진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를 포인트로 뒀기 때문에. 근데 G 그 다음에 이거는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V 한 거예요. B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RGB 스피어가 됐어요. 이거는 아웃라이너에서 아니고 뷰포트에서 직접 컬렉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M 키를 누르시면요. 잠시만요. 제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서 아니요. 잘못 누른 게 아니군요. 일단 스피어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M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Move to Collection 이렇게 메뉴가 위로 뜨죠. 이게 떴을 때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아웃라이너에 있는 컬렉션하고 M 키를 이렇게 누르면 전체 컬렉션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어디로 보낼지만 눌러주시면 그리로 갑니다. 한번 볼게요. 나는 이제 스피어를 일단 테스트로 컬렉션 쪽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럼 컬렉션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루트 그러니까 신 컬렉션에서 요 바로 밑에 있는 컬렉션 밑으로 요 스피어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스피어 컬렉션으로 이제 만드는 게 아까 큐브즈는 큐브즈로 되어 있으니까요. 스피어즈라고 해서 스피어스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통으로 스피어스라는 컬렉션을 만들면서 보내고 싶어요. 물론 블렌더는 단축키 천국이니까 M자를 누른 다음에 여기 뉴 컬렉션 하면 이제 컬렉션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요거를 스피어라고 이름을 둬보죠.
이렇게 해서 만든 뒤에 OK를 하면 자동으로 요 세 개가 스피어 컬렉션으로 슉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작업을 하는데 나는 이거랑 그때 전 편에서 이 레이아웃을 설명을 좀 드렸죠. 나는 이것도 안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일시적으로 그걸 안 볼 수 있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전체 화면이 돼요. 이럴 때 내가 만약에 요거를 바깥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요 큐브만 씬 컬렉션으로 뽑고 또 그냥 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어드에 넣어야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전 창으로 돌아갈 때에는 여기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이전 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R 큐브가 바깥으로 아까 내가 루트로 보냈으니까 루트에 빠져나와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큐브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다시 들어가게 어디 갔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큐브 하나는 또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컬렉션이 어디에 소속돼 있니?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큐브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어리어드 키죠. 마침표. 이게 제가 영어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게 버릇이 됐어요. 그 매뉴얼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침표, 그러니까 넘버 패드의 마침표 여기 누르시면 이제 여기 소속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너는 일로 가라. 이제 다시 큐브는 큐브대로 정리가 됐고, 뭐 라이트 보시면은 라이트 정리가 됐고, 스피어는 이렇게 세 개 나란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찍어 놓는 거는 뭐 이제 정리는 이제 잘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개수가 이제 많아지거나 할 때는 이게 지금 이렇게 그죠? 트리가 점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워낙 엄청 거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한 데이터들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컨트롤하고 스페이스 누르면 이제 전체 화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죠.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좀 인터페이스가 이 부분은 별로예요.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이 3D 뷰포트가 좀 멋있게 쓰고 싶네요. 괜히. 네, 됐습니다. 3D 뷰포트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고요. 확대되는 이거는 확대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인터페이스가 양옆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요거는 그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다 하면 그 블렌더 사이트에다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토론해서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요새 뭐 계속 인터페이스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낼 생각이지만 여러분들도 쓰시다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블렌더 사이트에다가 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근데 이게 엄청 이제 좀 복잡하단 말이죠. 이게 나는 컬렉션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컬렉션만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 안으로 이제 있는 오브젝트 선택하려면은 이렇게 펼쳐가지고 계속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보시면 전체 정보가 대략 아이콘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뭐냐 여기 지금 아이콘 보시면 여기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이 삼각형 모양이 뭐냐면은 메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폴리곤 오브젝트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 라이트 모양 아이콘 있죠? 이거 그 뭐지 이거? 전구 모양 아이콘. 이게 라이트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요 뒤에 숫자는 그러니까 3, 왜냐면 3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여기 3개 들어있고 3개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카메라 아이콘은 카메라가 하나 들어있다는 뜻이죠. 이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 불 들어왔을 때 누르시면 선택이 돼요. 그러면 큐브는 3개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큐브가
B, G, R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을 구분이 잘 되도록 해놨다면 선택을 하면 되겠죠. 조금 더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잠깐 여기서 이제 머티리얼을 좀 줘볼게요. 머티리얼하고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머티리얼 조금 줘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가 이름이 레드 큐브죠. 이거 레드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에도 대충 레드로 표시를 해라. 요거는 G 큐브니까 머티리얼을 그린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린색으로 바꿔놓고요. 조금 꾸며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B 큐브겠죠? 그러니까 블루로 바꿔보겠습니다. 블루 바꾸고 이제 도 블루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스피어는 비스피어죠. 비스피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스피어 머티리얼로 바꿔놓겠습니다. 요거는 G 스피어겠죠? G 스피어 맞네요. 그린색으로 놓고 여기서 그린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요거는 레드겠죠? 당연히 똑똑하시니까 다 금방 아실 거예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레드 스피어를 찍고 싶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왔다고 쳤을 때 이걸 펼치지 않고 선택을 하려면 R 스피어겠죠?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뭐 여기 그린 큐브를 찍고 싶다면 큐브즈에 G 큐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컬렉션을 교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옛날에 보면은 합집합, 교집합 뭐 그런 놀이가 있잖아요. 잠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를 눌러가지고 컬렉션 3개를 만들고 요거는 레드, 요거는 그린. 여태까지 배운 거 인터페이스 조작하는 방식을 한번 응용을 해볼 거예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할 때 그 특성별로 구성을 할 때 특성별로 구성을 할 때 레드라는 특성도 특성 중에 하나겠죠. 공통으로 묶을 수 있는. 이를테면 어노테이션 한번 써볼까요? 요거 레드겠죠? 요거는 레드. 이거 저번 편에서 배우셨죠? 글씨는 어떻게 쓰나요? 이러지 마세요. 자, 요거는 그린, 그죠? 요거는 블루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요렇게 하면은 큐브, 좀 본질적인 거죠. 인간과 뭐 짐승 이런 거겠지. 요거는 스피어, 그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 쓰고 싶단 말이죠. 일반 그룹 오브젝트랑 좀 다르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지운다 그랬죠? 뷰로 가셔가지고 어노테이션에서 마이너스 키 누르면 다 지워진다고 했어요. 그냥 쓰다가 지우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문지르면 이제 지워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속성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레드는 레드끼리 이제 묶고, 그죠? 이렇게 해서 레드는 레드끼리 묶고, 그리고 그린은 그린끼리 묶고요. 이렇게 컬렉션 구성을 할 때 블루는 이제 블루끼리 이렇게 묶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지금 레드, 그린, 블루. 그런데 원래 얘가 들어있는 지금 콜렉션은, 그러니까 큐브, 스피어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 들어있는 거는.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다시 컬렉션을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특성으로 공유를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컴퓨터 이제 누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상위 토폴로지가 누구냐 이거를 결정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일단은 조금 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밑에 있는 특성들은 뭐냐? 이거는 단순히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 둘을 선택을 하고요. 이건 무조건 빨간색 오브젝트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색깔별로. 이걸 보시면은 여기서 누르고 언링크를 하시면은 링크가 빠지면서, 예, 여기 있는 두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링크가 연결이 끊어지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어디 옮겨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이제 원래 자기가 있던 주소에서 잠깐 이렇게 회사 가면은 있는 곳이 조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큐브하고 스피어가 있을 때 여기 지금 R 스피어랑 그 다음에 R 큐브를 이 컨트롤 누르고 선택하시면은 개별로 추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Shift 누르면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영역별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서 레드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주소가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브젝트가 옮겨가게 되죠. 컬렉션을 지금 이 한 창에서만 옮겼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컬렉션 안으로 오브젝트가 진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컬렉션 두 개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색깔별로 분류를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뷰포트 에디터를 스플릿하는 거를 저번 편에 배우셨죠. 이 아웃라이너 두 개를, 이걸 이제 그 컬렉션을 이제 링크를 거는 방법은 이렇게 아웃라이너 두 개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레드가 있다 그러면 R 큐브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제 아웃라이너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에 표시하는 영역을 컬렉션을 표시하지 않도록, 네,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필터거든요. 여기 엑셀 모양에 보면은 필터 모양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잠깐 설명을 하고 갈까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컬렉션을 다룰 수 있는 아이콘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옵션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하고, 필수적인 거 두 개는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쪽 뷰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필터에서 컬렉션을 빼버리면은 이제 오브젝트만 순수하게 남지 않겠어요? 왜 안 빠지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컬렉션이 어디에 걸려있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이 오브젝트 개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럴 때 여기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만약에 레드로, 이제 나는 레드로 이제 뭐 정돈을 하겠다 이러면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오브젝트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오브젝트가 이 컬렉션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링크가 걸리게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하게 보이시죠? 그렇긴 한데 여기 G 스피어, G 큐브 일단 조금 불편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넣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 있네요 이미.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색깔별로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아웃라이너 자체에서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진 않는데 일단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만들어서 이 기능을 좀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눈 모양이 보면은 이 뷰포트에서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 전체 컬렉션에서 카메라하고 카메라만 들어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를 내가 숨겨야겠다. 뭐 포토샵 같은 거 보시면 이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누르면 이제 숨겨지는 거예요. 뭐 라이트를 숨겨야겠다. 이렇게 숨겨지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숨기고 여기 라이트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숨겨보겠다 하면 네,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큐브를 숨기고 싶다. 그럼 이제 큐브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겠죠. 안 숨겨집니다. 왜냐하면 컬렉션이 하나 더 링크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조건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켰을 때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큐브인데 녹색만 숨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큐브에 그림만 숨기면은 큐브인데 녹색만 숨겨지는 거죠. 조금 복잡하신가요? 스피어인데 녹색만 숨기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헷갈리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연습을 하면 자기가 이렇게 조건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3개, 4개씩 걸어가지고 정말 무궁무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으로 사실 필요 없잖아요. 예. 녹색인데 큐브를 숨긴다 할 때 이 큐브가 만약에 100개라면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좀 유용하겠죠.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실까요? 이게 저 퀴즈를 낸 파란색 스피어만 숨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숨기면 사실 되는데 콜렉션을 이용해서 해보자고요. 스피어인데 파란색만 숨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숨길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스피어만 다 숨기고 싶다. 이러면 네, 색깔 전체를 딱 숨기고 네, 스피어를 숨기면 되겠고요. 네. 뭐 그렇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응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뭐랄까 그 활용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링크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언링크를 하시면은 이제 링크가 다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링크 관계가 싹 다 없어졌기 때문에 폭파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컬렉션을 선택하고 언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컬렉션 자체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는 컬렉션이 된 거죠. 언두를 해서 볼까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레드 큐브만 언링크를 하겠다. 여기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언링크하면 레드 큐브만 링크가 끊어진 거죠. 근데 큐브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루트에서 언링크 하시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프로퍼티 뷰에서 프로퍼티 뷰 설명드리면서 이제 블렌더의 그 데이터 블럭 개념이 있거든요. 별거 아닌데 조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복잡할 수 있어서 그걸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링크를 빼겠다 하면 여기서 이렇게 언링크를 누르시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 컬렉션 자체를 싹 다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렌더가 뭐라고요? 단축키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불편하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레드, 그린, 블루라는 내가 그 소트를 만들었죠. 어떤 그
근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린을 두 개 선택하고 이거 뷰포트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때 어떤 그 컬렉션을 옮길 때는 M을 눌렀죠. 이렇게. 그럼 이건 진짜로 오브젝트가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Shift M을 누르시면은 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Link to Collections. 그래서 여기서 그린이니까 그린으로 링크 걸겠습니다. 그리고 Shift M, 예, 블루로 걸겠어요. 레드, Shift M, 예, 레드로 걸겠습니다. 걸면 끝난 거예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아까 이렇게 인터페이스 나누고 했던 거는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이렇게 원래는 이거를 이제 많이 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 개념은 좀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되게 뭐 설명드리기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필터 메뉴에 보면은 맨 위쪽에 이렇게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이렇게 다 누르면은 다 켜볼게요. 예, 다 켜고 뭐 옵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기능이 이제 좀 뭐 천차만별이라서 조금 이게 뭐랄까 필요 없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필요 없진 않은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너무 영역이 넓어서 필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삼각형 모양 이거는 이제 셀렉트를 가능하게 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건데 콜렉션 그러니까 콜렉션 차원에서 선택을 이제 못하게 하고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보시죠. 간단하게 보시면 알아요. 자, 큐브에서 선택을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하면 뭐 레이어 그 좀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가 여기서 다 선택을 했지만 네, 큐브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큐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할 수 있죠. 뭐 라이트 선택, 뭐 스피어만 빼겠다 하면 이렇게 하면은 네, 스피어만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컬렉션 전체를 온오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대고 있으면 툴팁이 나오죠. Exclude from View Layered 이렇게 Exclude from View Layer라고 나오죠. 이거는 뷰 레이어에서 이제 제외시킨다 뭐 이런 뜻인데 요게 그러니까 뷰 레이어라고 하는 그 여기 위에 보시는 이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렌더 합성하고 할 때 쓰는 건데 그거에서 이제 합성하기 위해서 특정 오브젝트를 이제 렌더를 안 하고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명령이고요. 이 앞에 있는 거는 합성 안 할 거면 그냥 이게 전체 뭐 하이드나 다름없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뷰포트에서 원래 정식으로는 이제 뷰포트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요 모니터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모양을 이렇게 누르시면 큐브 전체가 이제 없어지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간단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렌더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 좀 부하가 올려가지고 일단은 제 컴퓨터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뷰포트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뷰포트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렌더를 걸면 렌더가 걸려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렌더를 걸 것인가 말 것인가 렌더 시에 나타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꺼야 렌더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꺼놓고 자꾸만 렌더가 돼서 막 이게 왜 이러냐 뭐 버그냐 이러신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여기 렌더를 가능하게 하거나 안 가능하게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 그런 모드를 이제 켰다 켰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스토리보드에서는 그렇게 렌더를 걸지 않는 한은 뭐 이렇게 큰 저기는 없겠죠. 요거는 이제 홀드 홀드아웃이라고 해서 이렇게 겹쳤을 때 렌더를 걸면은 이 이게 이제 켜져 있으면 그 마스크처럼 여기를 뜯어내면서 렌더가 걸리는데 이것도 합성할 때 좀 쓰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인다이렉트 렌더라고 해서 GI나 그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광역 광역 렌더링을 걸 때 그때 이제 그 광역 렌더링의 뭐 반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렌더를 걸 것이냐 말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그러니까 그것만 걸 것이냐 뭐 합성할 때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필요한 거는 이제 셀렉트하게 할 거냐 말 거냐,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빼놔도 됩니다 보통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만 예쁘게 이렇게 쓰면 돼요. 어차피 내나 기능은 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합성할 때는 달라요. 네. 여기 바닥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요. 지루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바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콜렉션이 있고 이 큐브 스피어 이렇게 있는데 뭐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서브 콜렉션도 개념이 가능해요. 이거를 메쉬로 정리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상부 구조, 하위 구조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하위 콜렉션에 가서 이제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쪽 거를 여기 상위로 좀 복잡한 구조인데 뭐 이 뷰포트에서 제어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하위 컬렉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작은 화살표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컬렉션도 얼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기능이 더 많지만 일단은 당장 필요하게 써가면서 기능 익히는 게 우선이니까요. 너무 좀 설명은 장황하게 드렸지만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좀 자주 써보셔야 이 숨은 기능을 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블렌더에서 전체 기능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저도 찾아가고 숨은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랄까 재미로 여기시고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컬렉션은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